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또 돈을 앞으로도 더 풀 거라고 하니까 미국도 그렇고 도대체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대책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방치한다고 느껴질 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고만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그동안에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푼 돈이 적어도 10조 달러가 넘을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경 1천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감도 안 오네요. 네. 그리고 이 돈의 거의 대부분은 금융시장으로 흘러가서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의 집값은 현재까지도 연일 폭등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4월에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됐는데 작년에 비해 14.6%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서 정말 미친 듯한 집값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도 무려 5%로 올라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물류비도 급등하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게다가 요즘 들어서 여행 관련 상품에서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몇 개 나라 빼고는 그 우려에 비해서 대응하는 거 보면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미 연준의 저금리에 기반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시장에다 돈을 푸는 정책을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드는 의문점이, 왜 미 연준은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난린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역대급이라 할 정도의 보기 드문 돈 푸는 정책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는 정책을 지금 계속 펼치냐는 겁니다.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하게도 미 연준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을 더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돈 풀기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우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 연준이 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을 더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미 연준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이유에서 디플레이션을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사실 언뜻 디플레이션은 상품하고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낮아지게 돼서 상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력과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영상 만들면 댓글에서 물건 가격이 싸지는 건데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소비가 더 늘어서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언뜻 생각해보면 디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의 구매력이 커지게 되고 또 소비시장이 커질 수도 있어 보이니까 미 연준과 같은 거시경제를 컨트롤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도 디플레이션이 바람직한 현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디플레이션 초반에는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미 연준이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에는 바로 디플레이션이 정부 부채에 미칠 그 영향 때문에 미 연준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극도로 꺼리게 됩니다. 부채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그 실제 가치도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속화할 수만 있다면 돈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서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부채 부담을 줄이는 거다 이거네요. 네. 반대로 디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빚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 빚을 갚을 부채 상환 여력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 말은 결국 다른 새로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만큼 미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로서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미 연준이 디플레이션을 꺼리는 두 번째 이유도 부채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서 그렇게 찍어낸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와중에 디플레이션이 와서 GDP가 줄어들게 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니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디플레이션이 와서 GDP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부채 비율이 커지는 거니까 국가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겠네요. 근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까? 미국인데. 네. 실제로 지난 2011년도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빚을 내서 적자 재정을 막 써대던 시기였어요. 당시 AAA였던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로 하락하면서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게 됐고요.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맞아본 사람이 매맛을 아는 것처럼 천하의 미국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신용등급 강등을 겪어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미 연준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세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로 부채 문제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디플레이션은 돈의 실제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빚을 진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갚아야 될 빚이 같이 늘어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부채에 적힌 금액은 똑같겠지만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실제로 1,100만 원, 1,200만 원 그런 부채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네. 그 말은 결국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부채 규모가 계속 너무 커지게 되면 채무자들은 결국 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마치 2008년의 금융위기 사태처럼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험으로까지 퍼져서 국가 전체적인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빚을 진 채무자들이 지불 능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는 정책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한번 빠지면 돈을 찍어내고 적자 지출을 한다고 해도 쉽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런 디플레이션을 더욱 피하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미국은 1930년대 이후로 지난 대공황과 같은 그렇게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미 연준의 섣부른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해지게 되면 그게 경제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걸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럼 또 기껏 살아나던 경기가 장기 불황 상태에 빠져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돈 풀기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하는 정책을 왜 펼치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에 나오는 개념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풀다가 통화체제가 붕괴가 되니 새로운 체제가 오니 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도 시중에 많이 떠도는데요. 물론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도는 건 그만큼 이렇게 돈 푸는 게 정상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전 역사에서부터도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빚 부담을 줄인 건 생각보다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정도껏 해야 되는데 컨트롤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큰 문제로 항상 이어졌죠. 그리고 그 타격은 언제나 일반인들이 제일 심했죠. 과연 세계는 정도껏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